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에 대한,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체적인 이해를 갖는 시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1 1학기, 2학기 수3과 수4를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고2의 1학기, 2학기 수1과 수2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선택 과목으로 확통을 하는 학교도 있고 기하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아예 안 하다가 고3 때 1학기, 2학기 미적분을 대부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확통이나 기하나 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3학년 2학기는 뭘 할까요? 자, 여기서 질문. 3학년 2학기 성적은 대학 입시에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중요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네. 자, 3학년 2학기 성적은 수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3들이 가는 수학, 수시,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들어갈 때는 재수생 내신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재수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재수를 할 생각이 없다면 3학년 1학기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알고 있었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난이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수학 상, 하, 수원까지 다 배웠죠? 그렇죠? 네, 거의 다 배웠죠? 수학 상과 수학 하에 대한 난이도를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까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학 상은 한 요 정도, 수학 상은 요 정도.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3학년 1학기 과정 있죠? 3학년 1학기 과정은 한 요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자, 2학기 과정은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도형을 그다지 잘 하는, 도형보단 식이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습니다. 수1으로 넘어가면 이거보다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수2로 가면 이게 이만큼 어려워집니다. 이만큼 어려워져요. 너무 진지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미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 어려워집니다. 내용이. 수2를 다 배워도 사실 미적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 미적분을 사실 이쯤에서부터 고2 1학기 전이나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한번 좀 다뤄주고, 좀 어렵구나 이 생각을 먼저 좀 한 다음에 대비를 좀 하는 게 좀 필요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중학교 때랑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로도 거의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죠? 시험을 잘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전날 막 밤새고, 그 전전날 막 밤새고 이러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벼락치기가 절대 안 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벼락치기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고, 벼락치기를 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 수학 공부를 사실 별로 하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험 대비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날카로운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 대비를 좀 열심히 해요. 보통 시험 대비 얼마큼 했죠? 네, 그러니까 시험 전날, 중학교 때 시험 전날 학원에 오잖아요. 얼마큼 했어요? 4시간? 얼마큼 했어요? 3시간. 유섭이? 몇 시간 했어요? 네. 수학, 다음날 수학 시험이야. 수학 학원에 올 거 아니에요. 몇 시간 정도 했어요? 3시간? 보통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그 다음날 수학과 특별한 경우는 한 과목이 더 보기도 하고 수학만 보기도 해요. 그럼 다음날 수학밖에 없는 거야, 시험이. 그럼 몇 시간 대비를 하게 될까요? 몇 시간 하게 될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사람마다 좀 다르고 많게는 한 10시간도 해봤어요. 10시간. 많게는 10시간도 해보고 뭐 적게는 뭐 안 하고 가도 시험 잘 본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난이도 큰 거를 이 전에 바로 잡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조금 더 앞서가는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기하를 공부를 해야 되고 확통을 공부해야 되고 여기에 성적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하 같은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단계가 A, B, C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A는 80점만 넘으면 A야. 근데 거기에 수행평가가 절반 이상이야. 그래서 실제 수행평가를 다 맞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한 60점에서 70점만 받아도 A가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대비를 좀 해줘야 되고 확통 같은 경우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아야 되죠. 물론 여기서 뭐 문과와 이과 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1년 뒤의 일은 1년 뒤에 알 수 있으니까 확통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려면 또 나름 또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단 조금 쉬워요. 조금 쉬워요. 이거는. 단 이거는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양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3 때 공부했던 거, 중3 1학기 때 공부했던 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양이 기다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쭉 이렇게 조금 설렁설렁 하다가 쭉 공부하고 설렁설렁 하다가 쭉 공부하는 이런 패턴으로는 절대로 상위권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수학2 그래도 난이도가 꽤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단계는 지금 하는 단계는 아주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흔히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뭐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뭐 어떤 문제를 뭐 3초 만에 푼다, 7초 만에 푼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초 만에 풀고 7초 만에 푸는 풀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다 하다 보면 빨리 푸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책을 볼 때 가장 처음에 보셔야 될 것은 목차예요. 목차,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자, 5페이지 옆에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인데 지금 보시면 1번부터 시작해서 13번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단계를 나눠줘야 되는데 1번하고 2번은 한 단원이에요. 자,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자, 1번, 2번을 묶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9번부터 시작해서 13번까지 묶어보시고요. 지금 여기 하고 있죠? 자, 13번까지 묶어보시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미분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 준비 단계라고 써주시고요. 미분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8번까지는 미분이에요. 미분. 그 다음에 9번부터 13번까지는 적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학 2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분을 준비하고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미적분이죠. 근데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죠? 근데 이건 미적분이라고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과목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미적분은 문과생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미적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심화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 2는 뭘 배우는 거다? 미분, 적분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거기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을 보도록 합니다. 자, 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5페이지를 읽어봅니다. 지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5페이지를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그 5페이지 읽은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안 돼. 차면 안 돼. 차면 안 돼. 자, 5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한없이 가까이 간다.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기호를 이제 따져보면, 자, 우리가 x 플러스 2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가 이 x의 값이 한없이, 이게 되게 비수학적인 말인데, 한없이 2에 가까워져 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2에 가까워져 갈 때 이 값은 어디를 향해 가까워져 가고 있느냐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이 x의 값이 한없이 2에 가까워져 간다라는 거야. 근데 2라고 하는 값으로 가까워져 가려면 2.1보다는 2.01이 조금 더 2에 가까운 값이고, 2.01보다는 2.001이 조금 더 가까운 값이고, 2.001보다는 2.0001이 조금 더 가까운 값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져 갈 수도 있고, 1.9보다는 1.99가 조금 더 2에 가까운 값이고, 1.99보다는 1.999가 2에 조금 더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이 뜻은 이 값이
2.1, 2.01, 2.001처럼 2보다 큰 값에서 한없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1.9, 1.99, 1.999처럼 자, 2보다 작은 값에서 한없이 가까이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2보다 큰 쪽에서 가는 이 극한값과 2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극한값을 대입을 해봤을 때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간다면 뭐라고 거기 표현되어 있죠?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간다면 아래쪽에, 아랫단에 위에 있나? 위에 있어요. 위에. 저 중간쯤에 주황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렴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없이 가까이 가지 않을 때는 그 밑에 단에 발산이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1을 집어넣어 보면 이 값이 얼마가 되죠? 자, 오늘은 그냥 쉬운 내용처럼 설명을 할 테니까 쉽게 따라오세요. 2.1을 넣으면 4.1, 2.01을 넣으면 4.01, 2.001을 넣으면 4.001. 그러면 점점 4를 향해서 가까워져 가는 게 느껴지죠? 이게 수학적으로 느껴진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느껴지죠? 4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1.9를 넣으면 3.9, 3.99, 3.999, 3.9999, 3.99999, 3.9999999. 이거 하니까 깬다. 3.9999999. 자,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4를 향해 가고 있죠? 네, 그래서 4에 가까워져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한없이 2로 가까워져 갈 때는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간다? 4에 가까워져 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4라고 하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x가 한없이 2로 가까이 갈 때, 자, 리밋 x가 이걸 리밋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리밋이라고 읽어요. x가 어딜 향해 가까이 간다? 2를 향해서 가까이 갈 때 여기 있는 이 x 플러스 2라고 하는 값은 한없이 어딜 향해 가까이 간다. 이 과정을 해보니까 4를 향해서 가까이 간다.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요? 4를 향해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등호의 역할은 자, 극한값은 4단데 극한값이라고 이게 극한값인데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 자, 리밋 만약에 x가 3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 그럼 x-5다. 그러면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우리가 해봐야 될 게 뭐예요? 여기다가 뭘 넣어본다? 3.1, 3.01, 3.001, 3.001, 3.0001, 3.00001, 00001 이걸 넣어보는 거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9, 1.99, 1.999, 1.999 나오죠? 자, 여기다가 2.9, 2.99, 2.999, 2.999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다시 2.9 넣으면 얼마 나와요? 자, 이 과정을 하는 거 3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3.1도 넣어보고 3.01도 넣어보고 3.001도 넣어보는 거. 아니 선생님 3.003 넣어보면 안 돼요?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값을 넣어보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3.0001을 넣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2.9, 2.99, 2.999 자, 2.9999 이런 거를 넣어보자는 거지. 이렇게. 자, 이런 걸 넣어봤을 때 이 값은 어딜 향해 가까이 갑니까?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나요? 할만하죠? 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수투는 뭐 이만큼이라면서요. 구라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라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본이니까. 미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 담겨있는 위쪽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것은 자
문제 푸는 거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해봐야 될 건 뭐냐? 이거예요. 넣어보는 거야. 3으로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3.1, 3.02, 3.00을 넣어서 생각해보고 2.9, 2.99, 2.999 집어넣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돼. 네, 생각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일단 오늘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거. 자, x가 3으로 간다. 뭘 하라고 했죠? 3.1, 3.01, 3.00을 넣는 거고요. 2.9, 2.99, 2.999 넣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근데 위의 모양을 봤더니 인수분해 막 하고 싶잖아. 아니야? 막 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나만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잖아. 얘 보면 막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자, x가 3으로 갈 때, 자, x-3분의, 자, x-3에 x 플러스 3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 약분하면 되잖아요? 하기 전에 일단 먼저 넣어보자고요. 넣어보고 나서 약분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x가 3으로 간다라는 건 3을 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3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으니까 뭘 넣어라? 3.1, 3.01, 3.001을 계속 넣어보고 2.9, 2.99, 2.999를 계속 넣어보는 거예요. 자, 넣어보세요. 3.1을 넣어보면 0.1, 0.1, 6.1. 약분돼서 얼마? 6.1이 나오죠? 자, 3.01을 넣어보면 0.01, 0.01, 6.01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9 한번 넣어볼까요? 2.9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얘는 5.9. 5.9.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것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3.1, 3.02, 3.00을 넣어보고 2.9, 2.99, 2.99 집어넣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6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 약분해도 되겠네.